배우 장미희, 유지인과 더불어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배우 정윤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였습니다. 트로이카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당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다 보니 관능적인 배역을 맡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성 팬들 사이에서는 유지인과 더불어 누가 더 미인인가라는 주제로 설전을 자주 벌이곤 했죠. 전성기 시절 상대 배우로 출연했던 남자 배우들의 인터뷰나 증언을 봐도 정윤희를 회고할 때 외모가 굉장히 예뻤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한 원로 카메라맨은 여배우는 어디 한 군데쯤은 흠이 있는데 정윤희는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화면에 완벽하게 나온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윤희는 화면 속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고 안타까운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정윤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정윤희는 당시 최고의 미녀들만 뽑힌다는 줄이야 화장품의 광고 모델에 발탁되어 그녀의 무공해, 미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홍콩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성룡이 정윤희의 미모에 홀딱 반했고 그녀를 짝사랑했었다는 비밀스러운 고백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성룡이 70년대에 한국에 자주 와서 무술 액션 영화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 당시 성룡이 한국에 자주 와서 영화를 찍었던 이유는 성룡이 한국의 정윤희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덕에 한국에 대한 애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의 성룡은 정윤희와 데이트를 여러 번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77년 장미희와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청실홍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윤희는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에는 당시 붐을 이루던 접대 소재 영화인 나는 77번 아가씨의 주연을 맡아 흥행 성공을 이끌어냈고, 이때부터 여배우 트로이카의 1인으로 영화계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해 가수로 데뷔하여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윤희를 아시아 최고의 미인이라고 엄청난 찬사를 했을 정도로 정윤희의 미모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한 언론은 일본의 여배우 100명을 다 합친다고 해도 정윤희 한 사람의 미모를 당해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으며 그 때문에 말뚝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부터 유지인과 더불어 영화 실적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4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지금도 보기가 힘듭니다. 정윤희는 한 번도 타내기 힘들다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80년과 81년 2번씩이나 수상했을 정도로 미모 못지않게 연기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정윤희는 백상예술대상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도 2번이나 수상했을 정도로 70, 80년대에는 정윤희의 전성시대로 불릴 정도로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미모 때문이었는지 활동 당시 다양한 소문에 휩싸였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은 술집 종사자설과 중졸설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안 마치고 술집을 전전하다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설입니다. 정윤희가 술집 종업원 역을 많이 맡았기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윤희는 유지인에게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런가 하면 정윤희는 신성일에게 따귀를 맞은 적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신성일과 연기할 때 한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참에 시간이 지체되자 정윤희는 시간이 늦었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못 찍으면 영화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에 제작부장이 정윤희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신성일이 이를 무마하려고 본인이 나서서 따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제작부장을 막으면 될 것 같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부조리로 점철된 위계질서를 생각해보면 배우가 제작사에 거역했다간 사실상 매장이었습니다. 신성일 본인도 여러 소문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이 당시의 영화판 제작부장은 말 그대로 깡패가 많았기에 더 험악한 꼴을 보기 전에 무마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배우로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윤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70년대 당시만 해도 결혼 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는 여배우들이 많았는데 정윤희 역시 제2건설 조 회장과의 결혼과 동시에 은퇴 수순을 밟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여느 여배우들의 결혼 후 은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외도이었는데요.
정윤희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역대급 비주얼의 여배우에서 행복한 가정을 파탄낸 외도녀로 추락시킨 건 당시 유부남이던 조 회장과의 외도 현장을 조 회장의 아내 박모 씨가 습격한 사건의 영향이 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박모 씨가 가족, 경찰과 함께 정윤희의 집을 급습하여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조 회장과 정윤희를 그대로 경찰에 연행시켜버린 것이죠. 조 회장과 정윤희는 외도죄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전 국민에게 사랑받던 미모의 여배우가 2살 된 딸과 4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는 남성과 은밀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대대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유치장에 갇힌 정윤희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해당 경찰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 입장에선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 회장은 부인과 사이가 많이 틀어져 이미 별거 중에 있었고 이혼 절차까지 밟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정윤희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게 아니라 아내와 이미 사이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정윤희를 만났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아내 박모 씨는 조 회장과 정윤희가 별거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며 정윤희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당시의 수사 수준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식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기 전 조 회장이 정윤희와 만남을 가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유부남을 뺏은 외도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정윤희는 사실상 연예계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매장당하는 수순에 놓이게 됐습니다. 다행히 조 회장이 전 아내 박모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구금 5일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1984년 공식적으로 결혼해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외도로 구속까지 당한 불명예를 입게 된 정윤희는 이후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윤희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윤희는 조 회장과 결혼해서 전처 사이에 자녀 일남일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고 별도로 자신과 조 회장 사이에 낳은 친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윤희가 직접 낳은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바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정윤희의 막내 아들은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과다 중독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정윤희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자식이 객지에서 과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정윤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정윤희는 말년에 친아들의 급작스러운 소식과 함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부도라는 이중고를 함께 겪으며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희는 이러한 악재를 겪으면서도 매우 의연하게 생활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윤희의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윤희는 자신에게 닥쳤던 이런 불행들을 모두 의연하게 극복하였고 둘째 시부모님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에도 성실하게 다니는 등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정윤희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짧게 근황이라도 방송을 통해 전해지길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무탈하게 행복한 나날 보내길 바라겠습니다.